네, 오늘 책 소개 하나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이라고 직장인들이 읽어보면 좋을 책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데이먼 자하리아데스라고 해서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분이 자기계발이나 생산성 분야에서 굉장히 책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쓰시는 전문 작가이자 블로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권의 책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존에서 찾아보니까 16권이나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싶은 책들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하리아데스 시리즈를 다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은 제가 가급적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데이먼 자하리아데스 책을 읽고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실제 업무하고 삶에 적용을 해서 생산성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책은 읽어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이 현학적이지가 않고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지도 않고, 실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삶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 관리 기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기술이 있다면은 바로 멘탈 관리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장인들의 주된 업무 수단은 바로 멘탈이기 때문이죠. 지식도 중요하고 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 강인한 멘탈이 자리 잡고 있어야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잘 발휘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자가 좋은 결과를 내려면 올바른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강인한 멘탈이라는 거는 어떤 정글과 같은 그런 직장 생활에서 나를 지켜내고 또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인한 멘탈이 필요한 경우들이 이런 게 있죠. 동료나 상사 앞에서 업무 피드백을 받을 때 되게 신랄하게 막 까고 비판하고 그럴 때, 또 경쟁자가 나보다 앞서 나가고 있을 때, 당장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또는 시간은 부족한데 업무는 산더미 같이 너무 많아서 멘탈이 붕괴될 것 같을 때, 또는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사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이걸 바탕으로 높은 성취를 이뤄내기 위한 멘탈 관리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일종의 서론이죠. 멘탈력이란 뭐냐, 왜 멘탈력을 키워야 되느냐, 강철 멘탈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또 멘탈을 붕괴시키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본론인데요. 여기서 멘탈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멘탈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또 수시로 의지력을 잃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어서 멘탈을 강화해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5가지 개념, 자기수양, 포기, 지루함, 역경, 실패, 이 5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가 결론이자 실전 가이드인데요. 멘탈력을 키우기 위한 실전적인 가이드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강한 멘탈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한지 마지막까지 아주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구절을 좀 소개해 보면서 나눔을 해보고 싶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남다른 점은 자신의 관심이나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다수의 사안에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한다는 것이다. 대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한 뒤 그로부터 자유롭게 노연한다. 즉, 자신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제가 아는 동료 2분을 한번 떠올려 보고 싶어요. 한 분은 일이 잘못되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머리를 싸매고 막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타입이에요. 그리고는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다 쏟아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목소리까지 막 떨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은 굉장히 드라이한 분입니다.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멘탈이 좀 강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다, 그러면 일단 담당자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조치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액션을 취하면 바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딱 물어보고 뭔가 액션을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개선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딱 집중을 하고, 만약에 손을 써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미 망했어, 그러면은 이건 손 써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괜히 여기다가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다른 일에 집중합시다,
이러면서 깔끔하게 딱 마무리를 해버려요. 혼나야 되는 거면 혼나고, 또는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요거는 손실 처리하고 다음 액션에 집중하시죠, 이렇게 딱 드라이하게 업무를 딱 맺어주는 그런 동료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거랑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영향력을 벗어난 일로부터는 심리적으로 한 걸음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닌데, 문제를 만나면 뭔가 내가 액션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게 순서인데, 저도 잘 못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감정으로 바로 진입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적인 인터벌을 두고 그 사이에 이게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거냐 아니냐를 빨리 판단을 해서, 그게 아니라면 힘써도 어쩔 수 없는 거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놓아버리는 것도 멘탈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공감이 갔던 두 번째 내용은 감정을 관리하는 스킬을 익혀야 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인용을 해볼게요. 강한 멘탈을 가진다고 하면 감정과 무관한 것, 철저하게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정반대다. 자기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껴안아야 한다. 그래야만 감정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당연히 코끼리가 떠오릅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한다는 거는 그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집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조치는 그 감정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일단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감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저도 짜증이 막 난다든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얼굴에 표현될 때가 있고, 또는 말로써 표현될 때가 있는데, 제 짝꿍이 그럴 때마다 당신 지금 화났어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화 안 났어 라고 하면서도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자체가 감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감정으로부터 약간 심리적인 분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거를 인지한 다음에는 이 감정이 왜 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보면 열등감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열등감이 들었다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열등감이 들었다면 왜 열등감이 들었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쟤는 뭐 보고서를 제때 냈는데 나는 보고서를 뭐 늦게 냈다든지, 쟤는 발표도 잘 하는데 나는 발표할 때 깨졌다든지, 또는 쟤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잘 내는데 나는 하나도 못 내고 끙끙거리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들은 무엇일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는 그런 근거는 과연 사실인가? 나는 뭐든지 쟤보다 못해. 뭐든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뭐든지 못하지 않겠죠.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닌 것이죠. 또한 그게 사실이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열등하다고 판단할 만한 결론이 합리적인 건가? 이런 식으로 감정이 들게 한 그 원인을 계속 거기에 챌린지,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그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그 감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감정에 계속 몰두해서 끝없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습들을 평상시에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 그러면, 또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내가 과연 진짜 하는 일마다 다 안 됐을까? 다 안 된 게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일까? 다 안 됐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무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 감정에만 몰두하는 대신에. 그러다 보면 꼭 늘 그런 건 아니지,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지는 않았지, 잘 된 것도 있지, 뭐 이러면서 긍정적인 요소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케어하고 컨트롤하는 연습들을 평상시에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감했던 구절은 습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내 행동을 더 일관되게 만들어주는 습관을 기르는 과정은 멘탈력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로써 의지, 동기부여, 영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니 말이다. 스트레스와 압박에 짓눌릴 때 적절히 행동하기 위해 마련하는 루틴과 체계는 믿고 의지해도 좋다. 저자는 멘탈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습관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의지력이나 동기부여를 믿는 대신에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루틴과 체계에 의존하라는 거죠. 저자는 습관을 기르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사소하게 시작할 것. 둘째, 익숙해지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것. 셋째, 행동을 이끌어낼 실마리, 이걸 보고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실마리를 만들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필 받아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하루에 3시간씩 글을 써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딱 10분만 책상 앞에 앉아서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글을 쓰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10분만 책상에 앉아있고 그 다음 주에는 딱 한 문장을 쓰기, 한 문장만, 그 다음 주에는 반 페이지,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죠. 습관 형성에 관해서 저자가 쓴 작은 습관 연습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그 책도 곧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단단히 결심하면 실패한다. 단단한 결심과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아주 작게 시작된 습관과 루틴과 체계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는 거를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다행히 역경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극도의 열로 강철을 단련하면 합금이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심적 회복력도 역경 속에서 단단해진다. 하지만 이렇게 고생스럽고 실망스러운 과정으로부터 온전한 유익을 누리려면 자신감, 용기, 침착함을 가지고 역경을 맞이해야 된다. 핀란드의 단어 중에서 시수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시수라는 단어를 인용을 해서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역경 앞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핀란드하고 소련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전쟁이죠. 그런데 소련군의 화력은 엄청나게 강했고 핀란드는 군수 물자와 장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항복하는 대신 맞서 싸우죠. 소련군은 단실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내게 되죠. 이 핀란드의 항전은 핀란드의 시수 정신을 상징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경 앞에서 절대로 굴하지 않는 태도, 용기, 또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역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강인한 멘탈을 바탕으로 대처하려면 저자가 제시하는 4가지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황에 절대로 압도되지 말 것. 둘째, 행동, 액션에 전념할 것. 셋째, 정서적 회복력을 날마다 연습할 것. 넷째,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예상할 것. 제 경험상 상황에 압도되지 않으려면 문제가 반드시 벌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네 번째, 상황에 압도되지 마라, 이것과 문제가 벌어질 걸 미리 예상해라, 이거는 사실 연결되는 거죠. 막 갑자기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러면서 멘붕 되는 것보단 이럴 줄 알고 있었어가 훨씬 상황에 압도가 덜 되고 멘탈 붕괴의 가능성을 훨씬 줄여준다는 겁니다. 역경이 다가올 때는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의 액션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없는 정서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약간 작은 불쾌한 경험들, 이런 걸 만났을 때 이걸로부터 정서적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훈련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은 데이먼 자하리아데스의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공감이 됐고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 책의 파트 3에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는 알겠고 그래서 당장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멘탈 강화, 멘탈 회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보고 싶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